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챗 GPT를 비롯해서 몇몇 가지 AI 챗봇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챗봇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드릴 내용은 AI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어 처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면서 글을 만들어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과 1년 전 이야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복합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반복 처리, 그다음에 피드 포워딩,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그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어, 보완이 되고 또 그만큼 학습을 많이 한 만큼 내용들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패턴과 구조,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새로운 글을 써주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뭐 이메일 쓴다든지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든지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영상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그 AI에 의존해서는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도구 AI에서 자, 너가 이런 기사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카피라이팅, 시나리오 작성 등등 하는데 거기에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줘 봐. 이렇게 했더니 각 그 카테고리별로 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 GPT가 거의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나열된 순서들은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도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용도별로 최고 AI들을 추천해줘 라고 해본 것과 또 우리 한글로 사용하는 AI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줘. 이렇게 했을 때 챗GPT, 코파일럿, 바드, 지금은 이제 바드가 제미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리튼, 아수곡, 픽스 AI, 챗 아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 그다음에 바드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리튼 아수곡 이런 정도로 해서 한 6가지 5가지 정도 5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현재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
AI를 접하기가 좀 어렵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것들을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자전거를 가지고 선생님 제 말 안 들리시나요? 오토바이를 만들자. 또는 자동차로 이것도 변형시켜보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챗 GPT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챗 GPT는 질문에 답하는 채팅형 인공지능입니다. 뭐 그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도구들의 어, 질문을 해야만이 답을 해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뭐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과목, 진도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을 계속 전달해 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챗 GPT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어떤 것을 모르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줘야만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은 간단한, 그다음에 또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입력을 해야만이 됐었는데 이제는 챗 GPT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어를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두로 물어도 답을 해주고 선생님, 불러서도 답을 해주는데 선생님, 불러주는 것도 우리가 아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답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이제 왕왕 지금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영어로 물어봐야 돼. 또 어떠한 이러한 포맷이 있어. 또 그것을 그 물어볼 때 뭐 정확하니 그 클라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뭐 정형화 시켜서 대답 물어봐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최근 요 몇 개월 전부터 아주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질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답을 해주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챗 GPT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코파일럿을 쓰든 또는 뉴턴을 쓰든 아수겁을 쓰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은 그대로 입력을 하면 답을 해준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챗 GPT는 구글이나 네이버 웨일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 잘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권유를 할 때 그 크롬에서 작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 챗 GPT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어, 처음 해보신 분이나 아직도 서두신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글에서 챗 GPT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 GPT를 검색하면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는데 챗 GPT 또는 챗 GPT-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챗 GPT 3.5는 무료고 챗 GPT-4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챗 GPT 3.5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 이렇게 챗 GPT 오픈 AI 챗 GPT 3.5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 화면이 열리는데요.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오픈 AI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챗 GPT를 쓸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갔거나 하고 확인하는 그런 창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들어와야 되는데 회원 가입하실 때는 구글 아이디로 바로 그 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따라오신 걸로 알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혹시 따라오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든지 그러면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것, 뭘 물어볼까요? 챗 GPT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챗 GPT,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대화형 모델인 챗GPT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란 무엇인지 지금 의문형이 아니죠. 명령이니까 선거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쳐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또 궁금할까요? 아, 상선약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도덕경이 나왔고 어떤 뜻이다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떤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된다. 바로 질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그 전에는 챗 GPT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야 돼. 이렇게 해야 답변을 잘해줘. 또 이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공부를 좀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팩트 체크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의심스러워. 아닌 것 같아. 이랬을 때 이 팩트 체크를 딱 누르면은요. 이 답변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쫙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답, 잘못이 있느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위 답변과 일치하는 내용의 문서를 6개를 찾아봤고요. 다른 내용의 문서 1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이 상선 약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일치하는 것이 86%고 다른 것이 14%다. 그래서 신동열의 고사성어 읽기 이렇게 했더니 물은 최고의 선이라는 뜻으로 도가는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생기를 유해상적인 경지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고요. 고전에서는 이런 것을 이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한 답변의 그 사실성, 진실성은 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필요 없이 믿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 다이어트 한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좀 뭔가 글을 좀 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약을 먹고 하는 것, 운동을 하는 방법, 또 기능식품을 먹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찾아서 일일이 글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나는 다이어트에 대한 글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스팅할 내용을 500자 정해주고 그다음에 포스팅할 제목으로 3개를 추천해주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10개를 추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떤 다이어트, 무슨 방법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좀 해볼까요? 이렇게 저한테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글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3가지를 새로운 시작, 건강한 다이어트로 인생 바꾸기, 단기간 성과가 아닌 평생을 위한 다이어트 비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다이어트 가이드 이렇게 3가지를 했고 키워드로 10가지를 추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블로그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 글만 그렇게 가져다가 그대로 올려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글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2배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글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2배로 늘려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자로 지금 내가 늘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내용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명령을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작성해 줘. 이럴 때 혹시 너와 나가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 글을 작성하기 전에 나에게 물어볼 것은 물어봐 줘.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것을 써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무시하고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맞고 품는다 그럴까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또는 좀 더 세밀하게 더 나은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한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이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쉽게 글을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다가 나의 스타일에 맞게 바꾸거나 조금 내용을 좀 더 보완하거나 또는 사실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하고요. 이런 것들을 쓸 때 글을 쓸 때 컬럼 스타일로 써줘, 동화 스타일로 써줘, 소설 스타일로 써줘 이러한 것도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어떻게 쓰는지 하는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